코로나19 확산 때문에 자영업자, 영세상인, 대리운전기사, 택시운전기사, 운송사업자 같은 서민들이 큰 타격을 겪고 있습니다. 현실이 어떤지 당사자한테 직접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에도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하셨지만은 먼저 대시 전국대리기사협회에 어떤 단체인지 설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대로 이제 대리기사들이 자신들의 그 공정한 처우와 공정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그 순수한 대리기사 단체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대리기사분들과 소비자 운송 산업 종사자와 관련돼서 국회 법안에 올라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그 대리운전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친숙한 생활 서비스로 정착이 돼 있어요. 네. 음주운전을 방지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을 안전하게 이동기가 시켜주는 이런 사회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종사자도 20만 명이 넘고 굉장히 매출도 큰 하나의 어엿한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네. 관련 법과 제도 자체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매일 밤이면 대리기사와 소비자와 대리업자 이 시장을 구성하고 있는 3주체 간에 끊임없는 분규가 발생을 하고 네. 결국 궁극적으로 대리기사들이 항상 여러 가지 원통스러운 일을 많이 당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공정한 시장을 만들고 제도화를 통해서 시장을 정상화시키자 하는 그 어떤 업계의 요구가 대단한 거죠. 네. 그래서 이 대리기사가 어려우니까 대리기사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뭘 만들어달라는 게 아니고요. 네. 소비자와 대리업체, 대리기사 이렇게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3주체 간에 공정하고 또 합리적인 시스템과 풍토를 만들어서 공정시장 그리고 처우 개선의 토대를 만들자 하는 게 저희들의 기본 취지입니다. 네. 만약에 이런 법안들이 통과가 안 되면은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됩니까? 결국 지금 갈수록 그 대리운전 시장이 업자들의 향보도 극심하고 그로 인해서 궁극적으로는 대리기사들이 여러 가지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이건 대리기사뿐만 아니라 업자들 스스로도 끊임없는 무한 경쟁 그리고 끊임없는 덤핑 경영 이런 것 속에서 업자들도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이 있죠. 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이제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소비자가 굉장히 여러 가지 취약한 시장 현실 속에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결국 궁극적으로 또 소비자들도 안전하고 편안한 그 서비스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네.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대리운전 기사들이 존재해야 될 이유들이 있잖아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지금 같은 대리운전 시스템은 사실은 우리나라든가 중국의 일부 지역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시스템인데요. 네.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지금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음주운전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음주운전이 사회적으로 미치는 아주 불행한 어떤 결과를 낳고 많은 사람들의 아픔을 낳고 있는데 사실 이 음주운전의 유일한 대안은 사실은 대리운전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네. 그런 면에서 대리운전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역할이 적지가 않고 네. 아직 이 대리운전이 우리 사회 속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수치로 이렇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연구 결과는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중국같이 그 대리운전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 막 도입돼 있던 중국과 같은 나라에서 자체적인 그 연구 결과가 나온 적이 있는데 네. 대리운전으로 인해서 음주운전을 방지하면서 재산의 손괴라든가 인명피해를 방지하는 이런 효과가 참 연간 몇십 조가 이렇게 나오는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올 만큼 이제 음주운전 방지의 유일한 대안으로서 대리운전이 좀 더 사회적으로 안전하게 정착되고 시장이 건전해야 되는 과제가 놓여져 있는 거죠. 네. 코로나19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세 상인이라든가 자영업자, 골목길 상권에 대한 이야기들은 많이 나왔었는데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요즘 하루에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 하루에 수입이 얼마나 된답니까? 사실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전체 많은 사람들이 다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네. 특히 저희 대리기사라든가 택시기사라든가 용달이나 이렇게 매일매일 그 몇 푼 벌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지 않아도 대리운전이 상당히 좀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데 한 반토막 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토막이요? 네. 하루 우선은 벌어서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입이 반토막이 나면은 아이고 어떡합니까 이거? 우선 뭐 아시다시피 이게 밤거리에 한 11시, 12시만 지나가면 강남 지역 같은 경우에 또 사람들이 자체가 없잖아요. 네. 요즘에 회식도 다 금지가 돼 있어요. 예. 그런 아주 상황이고. 그냥 밤거리를 다니면 저희들이 오히려 적막하다는 소리를 들을 만큼 아주 그냥 뭐 우선 가게들이 다 문을 닫고 오가는 사람 자체가 없다 보니까 네. 결국 저희들도 똑같은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관련된 대리 운전기사를 중개해주는 업체에서 그 마스크라든가 방역 관련된 물품들을 어떻게 협조라도 좀 해주고 있습니까? 전혀 그런 게 없죠. 네. 그런 게 없고 그 대리운전 시스템에서 대리운전 업체라는 거는 대리기사들이 형식상으로 소속이 돼 있지만 네. 일반 업체들의 업체와 종사자 간의 이런 어떤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그 소속감이라든가 실제로 어떤 서로 관리 감독 이런 개념 자체가 거의 취약한 네. 그런 그 시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워낙 대리업자들이 대리기사들한테 벌이는 여러 가지 갑질이 많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네. 업체에서 그러한 발상 자체를 아예 하고 있지 않다고 말이죠. 아예 뭐 코로나19 관련된 발상 자체를 안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네요. 그렇습니다. 예. 주변에 어쨌든 대리운전을 하시다 보면은 손님 태우고 가시다 보면은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자영업자라든가 서민분들은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 전부 다 만취한 분들의 손님이시기 때문에 네. 어떤 점에서는 또 깊은 속내 얘기를 편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겠죠. 네. 근데 뭐 우리가 다 예상하다시피 그렇지 않아도 지금 갈수록 자영업자라든가 비정규직의 어떤 업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처지인데 네. 이게 지금 뭐랄까 이 생존의 위기에 몰려있는 생존 자체의 위기다. 이런 네. 비명 소리가 그냥 그대로 나오는 이런 시장의 현실을 저희들이 바로 항상 목격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서민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 이런 모습들을 비명 소리를 직접 듣고 계시는군요. 제가 정말 이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신음소리를 딱 지나서 그냥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절규 같은 목소리를 내는 거 아니냐 하는 네. 생각이 들 만큼 정말 저희들도 섬찟한 경우가 상당히 많죠. 도저히 힘들어서 못 견디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시는군요. 예. 세상 전체가 뭔가 좀 완전히 좀 아주 거대한 무슨 뭐 위기의 징후가 나타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네. 그럴 만큼 세상이 참 상당히 좀 신음소리를 내고 네. 신음하고 있고 그야말로 절규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어쨌든 비상 상황이기는 하지만 너무 불안해하지 말고 이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들을 해야 되잖아요. 예. 대리운전기사협회나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또 운송업자들은 자체적으로 어떤 노력들을 자구책들을 마련해서 움직이고 계십니까? 사실은 어떤 자구책도 없고 네. 이미 말씀드렸다시피 법과 제도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네. 또한 어떤 사회적인 보호막이 전혀 없고 안전망이 네. 전혀 없는 시장이 이 바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비바람 불고 폭우가 몰아치는 그냥 들판에서 네. 그냥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피할 곳도 없는 그런 벌판 속에서 헤매고 있는 참 이런 참 어려운 처지에 처해 있는 게 현실이다. 네. 그리고 이런 현실은 지금 어떤 개별적인 노력과 성과를 통해서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한 상황 아닌가 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밤 사이에 대리운전하시는 분들 위생 철저하게 지키면서 일하고 계시죠? 예, 만약에 이번에 코로나19의 확진자로서 대리기사들이 출연이 된다 그러면 네. 대리운전 시장 전체가 상당히 극심한 위기에 몰린다는 이런 위기의식이 대단합니다. 네. 자, 어쨌든 정부에서도 이런 자영업자들, 운송업자들, 대리운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자구책이나 노력 같은 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좀 전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빨리 네. 시장을 정상화시켜 나가는 이런 노력들을 우선 정부가 먼저 주체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도 지금 대리운전법이 법안이 입발이 돼 있지만 사실 이 대리운전 법안이 통과되고 있지 못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이 정책 당국, 그래서 이 국토교통부라든가 고용노동부 이런 행정기관 자체가 대리운전 시장의 제도화에 대해서 몰이해를 하고 있고 네. 그걸 왜곡된 시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은 현장의 대리기사들이 먼저 할 게 아니라 네.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에서 먼저 이런 노력들이 펼쳐져 나왔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오죽하면 현장에 있는 대리기사들이 하루로 먹고 살기도 힘든 이 대리기사들이 네. 밤잠 못 자가면서 이 국회의원들을 만나고 대리운전법을 입법 발의시키고 이런 상황인데 네. 도와주지는 못해도 오히려 지금 대리운전 제도화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있는 게 사실 국토교통부입니다. 네. 참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빨리 제대로 직시를 해서 정책 당국에서부터 시장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법과 제도를 만드는 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네. 반면에 매일 밤이면 대리운전 시장에서 끊임없이 붕괴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현실을 좀 고려해서 네. 뭡니까 표준 계약서라든가 표준 요금제라든가 이런 것 같은 것은 당국의 어떤 의지만 있으면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단기적으로라도 시장을 조금이라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표준요금제나 표준약관과 같이 법과 제도가 만들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는 이런 네. 조치들부터 좀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법과 제도가 없다 보니까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책도 전혀 나오지 않고 있겠네요. 그렇죠. 이게 서울시라든가 경기도 같이 지자체 차원에서 대리기사 쉼터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네. 노력이 좀 없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공무원들이 법과 제도가 없는 속에서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네. 제도가 없으니까, 법도 예, 없으니까 어떻게 해주고 싶어도 못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기들이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는 차제라고 스스로도 이렇게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네. 국가기관으로부터 저희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들을 찾기를 사실은 꺼리고 있는 거죠. 네. 그 수입이 반토막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그 수입이 반토막이 났으면은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 텐데 일반 영세 상인이라든가 중소 상인 같은 경우에는 금융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예.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런 지원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건 좀 계속 반복되는 얘기이기도 하는데요. 네. 금융당국이 됐건 행정부처가 됐건 그분들이 나름대로 일단 매뉴얼과 제도 속에서 이런 부분들이 실현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대리운전 시스템 자체가 법적으로는 유령의 상태예요. 네. 존재감이 있지가 않다는 거죠. 대리운전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 사회에서는 유령과 같은 존재다. 예. 네. 그러면 저희들이 유령으로 태어난 대리기사 이런 서글픈 얘기도 하고 합니다만 네. 이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법과 제도가 없다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기사가 됐건 업체가 됐건 어떤 금융적인 또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루트가 다 차단이 되어 있는 상황. 네. 네. 코로나19 사태가 확산하면서 이렇게 사각지대에 놓여 계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도 이런 점들 잘 고려해서 어떤 절실한 지원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두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실 수 있는 말씀 한마디만 더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대리기사와 같이 우리 사회에서 대표적인 취약계층들의 고된 노동, 필요한 수입 이것에 기대서 우리 사회가 번영하고 발전할 수는 더 이상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대리기사들이 시민들의 안락한 귀가와 잠자리를 위해서 더 이상 이렇게 허덕허덕 고된 노동, 필요한 수익에 기대서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저희들은 갖고 있고요. 네.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와 안락한 잠자리에 뒤에 이 대리기사들의 이 서러움과 원통함이 그늘져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런 사회를 공정하고 또 정의로운 사회를 할 수 있겠어요. 네.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리기사들이 어려우니까 대리기사만을 위한 무슨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네. 시장을 정상화시킴으로써
소비자와 대리업자와 대리기사 모두가 공정사회와 처우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만들 수 있는 네. 그런 여건을 우리 사회가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저희들의 이런 외침과 노력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모두가 공정한 사회에서 일하고 싶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지금까지 김종용 사단법인 전국대리기사협회 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